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있어요. 기뢰는 설치하는 거는 쉽지만 제거하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야지 이걸 피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란이 약 10개 정도의 기뢰를 설치했다고 해요. 미국의 발표입니다. 하지만 이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쟁은 장기화되고, 그리고 당연히 유가와 LNG, 천연가스의 가격도 상승하게 되겠죠. 유가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료품이나 혹은 의약품의 가격도 전부 다 오릅니다. 비료나 의약품에 들어가는 그런 원자재도 이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체감이 되지 않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여러분의 생활 물가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이란이 홍해의 우회 항로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발생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대에 속보도 떴습니다. 이란이 현재 홍해에 인근한 항구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쟁을 쉽게 끝낼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는 너희 마음이지만 나가는 거는 너희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채널에 많은 댓글 중에서 이런 질문을 최근에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법안이 올해 많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한다고 그렇게 많이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런 것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미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란을 공격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보내는 에너지를 제한하기 위해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다. 혹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체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석유 에너지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트럼프는 이란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핵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저에 깔려있는 거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1974년 석유를 무조건 달러로 거래해야 된다는 페트로달러 체제를 만든 이후에 미국 달러는 금태한제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로 정말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란이 이런 룰을 깨버렸죠. 2012년부터 중국 위안화로 석유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란은 석유 생산량 전 세계 5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막대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로 2025년 작년에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최대 압박 제재를 가했지만 그 당시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소위 말하는 그림자 선단을 활용해서 하루에 15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점점 비달러 결제망을 확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란 전쟁은 어찌 보면 예견된 전쟁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이란을 침공해야 됐다. 저지해야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현재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미국이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페트로달러 체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란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전만큼 중국과 다른 국가에게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로 판매를 하는 그런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를 이용해서 원유를 살 수 있는 그런 공급처, 판매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와중에 천연가스와 원유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원유 수입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란과 미국의 전쟁 말고 미국의 내부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월가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무신용시장, 그림자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이거를 가장 우려하고 있어요. 이란 전쟁보다 이 리스크를 훨씬 더 높은 리스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에 그림자 금융에 관련된 그런 설명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게 어떤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짓겠습니다. 2026년 3월에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이 투자자 환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블루아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환매를 전면적으로 중단했어요. 대신 차용증을 발행하겠다는 그런 극단적인 대처를 했습니다. JP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말경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현재 월가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씩 나오고 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퀴벌레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 JP모건이 이제 대출의 담보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사업들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렇게 담보 가치가 재평가돼서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이 만기되었을 때 새로운 대출을 통해서 이 만기기를 연장하는 그런 방식을 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겁니다.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에 담보로 잡아놨던 자산을 시장에 내던져버리는 그런 방식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가격이 점점 폭락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다양한 업종 중에서 왜 하필 소프트웨어 업종만 이렇게 도마 위에 올랐는가? 그건 바로 AI의 발달 때문입니다. AI의 성능이 최근에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AI에게 시키면 거의 대부분의 일을 AI가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핵심적인 시장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업계가 아니라면 현재 이 업계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들이 어찌 보면 이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UBS의 조사에 따르면 2026년 한 해 동안 소프트웨어 업종의 부도율이 최대 1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2025년에 3%였는데 2026년에 무려 4배가 증가한 그런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 시장의 붕괴 시기가 언제냐면 2026년 중반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시점이 2026년 중반을 포커스로 하고 있어요. 지니어스 법안 시행, 그리고 그림자 금융의 채권 만기일, 대한민국의 중간선거 같은 그런 중요 이벤트가 전부 다 2026년 중반에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2026년 2분기가 정말 중요하다.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이벤트가 발생할 거고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림자 금융시장의 붕괴와 이란 전쟁의 연관성은 뭐가 있을까요? 2026년부터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큰 문제가 발생할 거다. 어찌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 더 큰 충격이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공공부채가 38조 달러입니다.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막대한 국방비를 여기에 쓰기 때문에 천조국이라고 불리는데 지금은 미국의 국방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이 이자 비용을 지출하는데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를 돈으로 메꿔버리는 그런 방어 수단을 현재 미국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과거에도 종종 있어왔습니다. 미국은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그거를 외부 국가와의 전쟁을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전쟁이 발생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유동성이 다시 한번 미국 국제시장으로 이렇게 몰려와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축통화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전 세계의 돈이 기축통화국인 미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올라갔고 이 원유는 달러로만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국채를 더 찍어내서 달러를 추가로 발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명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은 현재 전쟁이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원유나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도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게 절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미국 트럼프의 자금줄이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셰일가스 업체들 이런 기업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 자금줄을 대고 있는 또 다른 사업 분야는 바로 암호화폐 기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정말 빠른 혁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뉴스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이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취득했습니다. 물론 이 마스터 계좌는 기존의 은행들과는 조금 차이가 많아요. 많은 제약이 걸려있는 그런 마스터 계좌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이 연준과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커넥션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선례를 만드는 게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폭락과는 상관없이 사업적, 구조적으로는 정말 빠른 혁신, 빠른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이 왜 가격이 폭락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영상도 저희 지난 영상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찌 보면 단기적인 저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 은행권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이 아니다. 대출도 해주면 안 되고 이자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입속을 지키려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 변화하는 이 금융 시스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일종의 실험이다. 파일럿 테스트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실험 대상으로 현재 크라켄 거래소가 선정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주목할 부분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의 주가가 한 달 만에 2배 이상 급등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그런 가상화폐는 가격이 아직까지 밑바닥에 있는데 이 서클의 주가만 2배 이상 그렇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 지니어스 법안의 소외주로 이제 서클을 가상화폐 대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체 투자처로 추천을 했었는데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갑자기 왜 서클의 가격이 상승했나? 최근에 AI 에이전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이 AI 에이전트가 서로 결제를 하면서 돈을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을 서클이 발표하고 있는 프로젝트 아크에서 테스트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메인넷이 아니라 테스트 과정에 있는데 지난 9개월간 AI 에이전트 간의 결제 건수가 1억 건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98.6%가 이 USDC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98.6%라면 거의 대부분이 이 USDC를 통해서 거래가 되었다. AI들의 결제 수단 네트워크로 현재 서클의 프로젝트 아크가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되면 이 에너지의 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미국은 금리를 올릴 그런 명분을 얻게 된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출에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기업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가 국채인데 국채 수익률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거기다가 최근 산업의 트렌드인 AI까지 여기에 포커스되어 있다. 이러니까 성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포지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지금 현재 미국 현지 내에서는 서클 테스트넷을 통해서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바깥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때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은 투자 아이디어,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다른 종목이 뭔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 중에서 대중에게 공개되는 이런 퍼블릭한 영상에서는 정확하게 이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정책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영상을 되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부분 좀 양해 바라고요. 차후에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나 어떤 이제 코인이 그런 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섹터에서는 여러 가지 호재가 많아요.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가 이제 테스트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런 뉴스도 있고 과거 영상 보시면 거기에 대한 언급도 제가 했을 겁니다. 이 X와 연관된 어떤 코인이 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큰 그림을 봤을 때 요것도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혹시 이거 아닌가 하는 그런 코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의 모든 결정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득도 그리고 손실도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부분 항상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